안녕하십니까. 일반물리학 연습문제 풀이입니다. 이 시간에는 28장 자기장에 대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장의 1번이네요. 첫 번째 문제는 1번인데 3절의 교차장에 대한 것이고 난이도가 중간입니다. 교차장이면 이제 사실은 조금 이게 적용하는 영역이 되는데, 자, 일단 이제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 그림처럼 dx, dy, dz가 각각 주어진 직육면체 도체가 있고요. 이 도체가 균일한 자기장 안에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속도 방향은 x축 방향이고, 그다음에 자기장 방향은 y축 방향으로 걸려 있어요. 그럴 때 A번 도체 안에 형성되는 전기장을 단위 벡터 표현 방법으로 나타내라. B번은 도체를 가로질러 생기는 포텐셜 차를 구해라. 어느 면이 음으로 대전되느냐. 자, 이게 이제 홀 효과에 대응하는 건데, 홀 효과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기장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체가 있어야 되고요. 도체가 자기장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체 속에서 움직이는 자기장, 아니, 거꾸로 말했네.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도체가 있으면 도체 내에 전도전자들이 있죠. 전도전자들이, 또는 뭐 도체니까 전도전자인데 일반적으로 뭐 반도체까지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 반도체의 경우요. 근데 이제 반도체의 경우는 이제 불순물이에요. 도핑된 거. 불순물 반도체까지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 반도체의 경우에는 전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자 말고 전공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전하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한 움직일 수 있는 전하 운반자가 있을 때 그 자기장 속에서 도체나 불순물 반도체가 이동하면은, 움직이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이런 전자나 전공들이 자기력을 받게 되죠.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대전입자가 받는 힘, 로렌츠 힘의 형태로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이것이 이제 도체 안에, 부도체 안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이 안에서만 자유롭기 때문에 무한정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계에 도달하면, 벽에 부딪히면은 더 이상 이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전하들이 쌓이게 되고, 전하들이 쌓여 있다면 그 포텐셜 차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전기장이 걸리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측정한 것이 홀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홀 효과는 이제 주로 반도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도체 내 전하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면 된다는 거죠. 자, 문제가 이제 그 도체가 있는데, 도체는 이쪽으로 X축 쪽으로 움직이고 자기장은 지금 Y축으로 자기장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전도전자들, 그러니까 전자라고 하면 도체 내 전자죠. 전자도 이 도체 덩어리하고 같이 V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자기장 속에서 대전입자가 움직이니까 대전입자가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대전입자가 받는 힘, 그죠? 로렌츠 힘의 일부죠. 원래 로렌츠 힘은 전기장까지 포함한 거고, 그래서 자기력만 따로 표시하면은 QV 크로스 B가 되는 거죠. 실험적으로 찾아낸 힘이다 하는 거죠. 이 관계식은 꼭 알아야 되는 거고요. 요걸 이제 방향을 조사를 하면, 그러니까 벡터 곱이니까 지금 I 벡터, I 캐럿, 여기는 J 캐럿 해서 I 크로스 J 해주면은 방향이 IJ는 K가 되죠. 앞에 전자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EV K 캐럿이니까 마이너스 K니까 힘은 아래쪽으로 받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F의 힘을 받는다. 가 아니죠. 이게 아니고 아래쪽이 아니라 Z가 나오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얘가 FB가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단위 벡터로 쓰면 뭐 굳이 암기하거나 그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것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에 관한 그 왼손 오른손 법칙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왼손 법칙을 적용해 보면 FBI죠. 엄지 FBI,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FBI를 적용해 보면 음전하가 움직이니까 이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 전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전류 I가 흐른다고 생각하고 B하고 전류 I 해주면 엄지손가락이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그래서 왼손 법칙을 적용해서도 힘의 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힘의 방향을 찾는다 그러면 F는 이제
공식이 또 뭐였어요? QVB 사인 세타잖아요. 이 경우에는 사인 세타가 90이 되는 거죠. 90도. 그래서 사인 90도는 1이 되니까 QVB와 같다 하는 거고 Q 값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왼손 법칙으로 크기 방향 따로 그다음에 크기 따로 그렇게 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벡터식으로 V 크로스 B 벡터의 벡터 곱으로 표시해도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번 어쨌건 A번 전기장을 표시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일단 요 힘의 크기는 이건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전자가 진행 방향에 대해서 왼쪽이니까 XY 평면 쪽으로 전자가 몰리잖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요 Z가 DG인 요 평면에는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전자가 부족하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가 쌓여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쌓여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전기장은 이제 이 앞면에서 뒷면 쪽으로 전기장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K 방향이 될 거고 K 캐럿 방향이 되고 크기를 구하면 되는데 이때 이 전자들이 이렇게 해서 이 뒷면에 쌓이면은 이런 전기장이 생기고 그 다음 전자들이 쌓이려고 할 때 이 전기장에서 전기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받게 되는 전기력은 전자들은 전기장과 반대 방향의 힘을 받으니까 전기력은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이면 이게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전기장이 더 커지고 전기력이 커져서 이 둘이 같아지게 되면 더 이상 추가의 전자들이 이 벽 쪽으로 쌓이는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형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FB하고 FE가 같을 때 평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력은 이렇게 표시가 됐고 전기장을 표시를 하면요. 그냥 크기가 같은 조건 지금 설명을 다 한 거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 뭐 다시 안 봐도 되고요. 그래서 전기력하고 자기력이 반대 방향인데 크기가 같아지려면 전기장의 크기가 속도 곱하기 자기장이랑 같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표시했으니까 마이너스 K 캐럿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값을 다 대입해 보면 요만한 전기장이 평형 상태에서 요만한 전기장이 형성이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이 걸려 있으면 B번 도체를 가로질러 생기는 포텐셜 차인데 이 전기장이 속도도 일정하고 자기장도 균일하면은 이 전기장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자기장이 걸려 있을 때 그죠? 전기장이 이렇게 걸린다 그랬죠? 이 전기장이 균일하게 걸리니까 이 전기장 방향의 요 길이 그죠? 요 길이만큼 포텐셜 차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때 포텐셜 차는 균일한 전기장 내에서는 V 이퀄 ED의 관계가 있어요. 그때 이 D가 이 DZ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식에다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원래 적분인데 전기장이 일정하니까 곱하기가 된다 하는 거고 Z 곱해서 DZ 해주면은 1.6V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면이 음으로 대전되느냐? 지금 전자들이 받는 자기력이 이쪽으로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안쪽이 마이너스, 앞에가 플러스, 뒤쪽이 마이너스. 그래서 XY 평면이 음으로 대전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홀 효과라고 해서 반드시 그 홀 효과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그 기본이 되는 물리 현상은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전하들이 힘을 받는다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자유로운 전하들의 경우에는 원운동을 하죠. 뺑뺑 돌아서 계속 힘을 받아서 원운동을 하는데 이 도체나 반도체 안에 갇혀 있으면서 이 안에서만 국한된 영역에서만 자유롭게 움직이는 애들은 이 안에서 작은 원을 그리면 뺑뺑 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원이 궤도가 커가지고 벽에 부딪히면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벽에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홀효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